광화문 사거리를 지나다 보면요. 대형 글판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글귀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번엔 봄을 맞아서 김선태 시인의 단짝이라는 작품으로 봄단장을 했더라고요. 내용을 살짝 소개해드릴까요? 다사로운 봄날 할아버지와 어린 손자가 꼭 팔짱을 끼고 아장아장 걸어간다. 뭔가 상상만 해도 슬그머니 웃음이 나오는 글귀인데요. 우리 인생 책방도 가슴 따뜻한 책 이야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책방지기 이지혜입니다. 책 수행 권진영입니다. 책 소개해드리는 작가, 책소작 이시안입니다. 첫 번째 순서는 이시안 작가께서 준비해 주시는 코너죠. 아는 척 책방입니다. 지난 시간에 노인과 바다, 운수 좋은 날 함께 다뤄봤는데 되게 재밌었거든요. 네. 이번 책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걸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요? 뭔데요? 어린 왕자요. 아 어린 왕자. 어린 왕자. 그리고 충격적이진 않은데요. 기억나는 거 그거 있어요. 보아뱀이 네네. 코끼리를 삼켰는데 어른들이 모자 썼다. 모자 쓴 거. 맞아요. 예. 그 그림이 굉장히 예, 기억나- 그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기억이 나요. 이게 왜 충격적이냐? 네. 그러니까 혹시 어린 왕자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별로 돌아간 거 별로 아니에요? 돌아가지 않았어요? 자기 별로? 네. 별로 돌아가지 않고요. 네. 요거는 제가 그래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그냥 충격적이네요. 별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사막의 그 주인공은 오히려 어린 왕자가 아니라 이제 나죠, 나. 그러니까 사막의 불시착해서 비행기를 고치는 그 조종사인데요. 네. 비행사 옆에 갑자기 어린 왕자가 나타나서 자기가 원래 소행성 B612 네. 거기서 살던 사람인데 거기 갑자기 장미가 생겨가지고 이 장미랑 트러블이 생겨서 별에서 쫓겨났다기보다 자기가 나온 거죠. 네. 그러면서 여러 별을 거쳐서 지구까지 오게 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 이 중간에 거치는 그 별들에 되게 재밌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 늙은함 있었고 그다음에 허영꾼, 허영을 좀 잘 부리는 사람이 있었고 술꾼도 있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장사꾼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되게 인상적인 가로등 켜는 사람. 가로등을 킨 다음에 다시 켜야 되고 다시 켜야 되고 다시 켜야 되고. 껐다 켰다 계속 해야 그렇죠, 돼요. 그렇죠. 그래서 쉬어보는 게 소원이라는 이 가로등 아. 켜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리학자 같은 경우에 이제 한마디로 학자를 좀 은유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 별에 와서 나를 만나게 된 이야기인데요. 네. 지금 제가 슬쩍 얘기했잖아요. 네. 그 두 분 같으면은 이 중에 나는 이 사람이랑 가장 비슷해 하시는 그런 분 있어요? 저 가로등 켜는 사람. 왜요? 의미 없이 계속 켜. 그리고 되게 바빠. 하루하루 열심히. 의미가 없어. 하루하루 열심히. 네, 네네. 가로등 켜는 사람 같아요. 지아 아나운서는? 저는 아무래도 이렇게 좀 맑은 느낌. 술 퍼먹는 사람? 아이, 설득력인데. 순수함을 아직도 간직하고 어. 싶은 어린 왕자고 싶네요. 아, 네. 네. 좀 뻔뻔한 구석이 있으시군요. 아니 뻔뻔해요. 아, 네. 그러시구나. 네. 들켰네요. 또 지구로 온 어린 왕자한테 이제 여우가 서로 특별한 존재가 되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네. 여우가 이제 관계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음. 그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1억 4천만 부가 팔렸어요. 와. 와. 1억 4천만 부. 정말 놀라운 건 네. 301개 언어로 번역이 됐대요. 지구상의 나라 그렇게 안 되거든요. 네. 방언이나 방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네, 네. 우리나라도 어린 왕자가 경상도판 있고요. 아, 진짜요? 전라도판 있어요. 예. 에린 왕자라고. 에린 왕자. 예, 예. 그 얘기가 이제 경상도 말, 전라도 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에린 왕자. 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거의 제가 보기엔 70%, 80% 명언 때문입니다. 그래, 맞아. 여우의 많이 명언들. 나오죠. 네. 정말 친해지고 싶은 사람에게 다 무조건 다가가지 말고 그 옆에 앉는 것부터 시작해라. 그리고 네가 매일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이거 어떤 분이 어린이집 보낸 아들 보고 그렇게 글 쓴 거 봤어요. 네가 가령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할 거야. 그런 거 봤어요. 뭐 사막이 아름다운 건 우물을 숨기기 때문이다. 이런 거는 진짜 좀 위로가 되는 명언들이잖아요. 네. 이런 명언들 때문에 이렇게나 많이 사람들한테 좀 사랑받았던 것이 아닌가. 어. 음. 명대사들이 너무 좋아서 음. 저도 일기장에
뭐 이렇게 다이어리에 늘 적어놨던 기억이 나거든요. 맞아요. 많이 써먹기도 했어요. 친구한테 4시에 네가 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늦지 마. 맞아, 맞아. 남자친구한테 많이 했구만. 아니, 남편한테 했구만. 네. 아니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그 명언 생각하시면 그 어릴 적에 그 어린 마음으로 읽었던 어린 왕자를 많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 충격적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대체 맞아요. 어떻게 됐길래 충격적이란 표현을 하셨을까요? 어린 왕자가 별로 돌아가는 방법이요. 네. 극단적 선택이죠. 자살을 합니다. 말도 안 돼. 어린 왕자가요? 뱀한테 물려서요. 갑자기 이 스릴러가 되는 느낌이에요. 뱀이 처음에 만났을 때 네가 별로 돌아갈 일이 있으면 내가 도와줄게라고 했는데 네. 나중에 이제 내가 별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마지막 장면에 그 뱀한테 가요. 그의 발목에서 노란 빛이 반짝이는 것뿐이었다. 그는 한순간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그는 나무가 넘어지듯 천천히 넘어졌다. 모래밭이라 소리조차 없었다. 많은 분들이 정말 깜짝 놀라죠. 충격적이에요. 이걸 알고서. 충격적이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참 이게 미스테리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 저자인 생텍쥐페리도 작품 속의 어린 왕자처럼 그 호련히 사라지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 비행기 조종사였거든요. 네. 그 비행기를 타고 나갔는데 안 돌아와요. 한 53년이 지난 다음에 1998년에 그 생텍쥐베리의 팔찌가 발견이 돼요. 네. 그러면서 또 이제 음파 탐지기나 이런 걸로 그 잔해가 수중에 있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건 생텍쥐베리도 이게 혹시 자살을 한 건 아닌가? 어린 왕자처럼. 하는 것과 아니면 이게 격추당했다. 이런 게 아직도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에요. 사실은 어린 왕자는 생텍쥐베리의 자서전 같은 작품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우리가 어린 왕자는 그 환타지잖아요. 근데 네. 따지고 보면 어른이라면 누구나 이런 길을 걷는 거예요. 맞아. 어렸을 때는 동심을 가지고 있다가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때가 끼기 시작하는 거죠. 맞아. 사막에서 여우를 통해서 관계도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배우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는 다시 동심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사실 그 파일럿과 어린 왕자 같은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뱀에 물려서 그냥 얼핏 보기엔 자살한 것 같지만 사실은 동심을 보내는 행위고 그리고 난 이제 어른으로 간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어린 왕자가 쓰여졌기 때문에 그러면 자살을 작가님이 못하는 거죠. 어른 왕자로 다시 시즌 2로 써봐요. 아이디어 줬어 내가. 때 많이 묻어 계시니까 어른 왕자로. 어린 왕자 서문에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어른들도 누구나 다 처음엔 어린아이였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다. 어린 소년이었을 때의 친구에게 이 책을 바친다. 자, 어린 왕자와 함께 잃어버렸던 나 자신, 그 동심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요? 아는 척 책방이었습니다. 자, 책과 인생 이야기를 함께하는 인생 책방, 오늘 모신 주인공은요, 최초라는 타이틀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15년 동안이나 미용업계 수장으로 활약을 하시다가 미용인 출신 1호 국회의원이 되신 분이신데요. 국민의힘 비례대표 최영희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의원님. 역시 미용인 출신이셔서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요. 스타일리시하시고 네. 헤어스타일도 너무 잘 어울리세요. 맞아, 맞아. 아이, 감사합니다. 본인이 하신 건가요, 혹시? 네, 제가 하기도 하고요. 네. 오늘은 이제 특별히 네. 저희 이제 자부가 미용실을 하고 있는데요. 오. 제 자부 손길을 좀 빌렸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릴 적에 저의 그 기억 속의 미용실이라는 곳은 동네 사랑방 같은 곳이었거든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모여서 두런두런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생을 돌보는 데 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눌 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현대의 창업주 구 정주영 회장의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입니다. 이봐, 해보기나 했어? 고 정주영 회장이 생전에 자주 했던 말이라고 하죠. 해보지 않고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가난한 농부의 장남으로 태어나 세계적인 기업을 일구기까지 과정이 생생하게 펼쳐지는데요. 포기를 하면 실패, 포기를 하지 않으면 시련. 끊임없는 도전과 진취적 정신으로 시대를 앞서 나갔던 한 기업인의 치열한 삶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께서 고 정주영 회장의 책을 인생책으로 선정을 해주셨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 책을 최초에 나왔을 때 제가 접했습니다. 근데 네. 또 이번에 방송을 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읽어봤는데요. 어쩌면 이 정주영 씨 책이 성격은 다르지만 제가 걸어온 길과 좀 흡사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책 제목이 또 인상적이잖아요. 맞아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시련은 없어도 실패도 없다 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네, 바람은 그렇죠. 맞아요. 우리의 네, 바람은. 네. 비슷한 삶이었다면은 우리 네. 의원님의 삶에도 시련은 있었으나 실패는 없습니다. 없었던. 네, 이야, 네.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무슨 일을 하든 확신 90%와 자신감 10% 외에 안 된다는 생각은 1%도 가져선 안 된다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우리 진영 씨는 어떻게 읽으셨어요? 국제시장이란 영화 기억나세요? 네. 거기서 네. 보면 젊은 정주영이 나오거든요. 네. 강원도 어린 덕 덕수를 붙잡고 네, 너는 덕수가 꿈이 뭐냐? 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선장입니다. 나는 큰 배를 선장? 만드는 게 나는 내 배 만드는 꿈이야.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그래요? 전 예. 전혀 아주 기억이 안 나는데. 진짜 다시 한번 보세요. 말이 덕수가 재밌다. 얘기를 해요. 그게 가능해요? 이랬더니 그 젊은 정주영이 시련은 있어도 있어도 실패는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야, 그게 바로 이 책 맞아, 제목에서 나온 그게 이 거였군요. 책 제목이었어요. 와, 이제 알았네요.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국내에서 배, 특히 큰 배를 만들어 판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사실 상상도 할 수 없을 뿐더러 가능하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말이 그 조선소 부지 사진과 그다음에 설계도 요거 하나 들고 가가지고 내가 였다가 조선소를 지을 테니 거기서 배를 생산할 거고 그 배를 당신이 사줘 이런 식으로 세일즈를 트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사준다고 그 약속을 받으면 그 약속을 가지고 차관을 받으러 가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대요. 재밌는 건 이게 그 설득할 때 일화가 있어요. 보증을 해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처음에 이 사람을 설득할 때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너를 어떻게 믿고 하니? 그랬더니요. 그때 마침 500원짜리가 지금은 동전인데 예전에 지폐였잖아요. 네. 네. 지폐가 뒤쪽에 거북선 그림이 있어요. 그 지폐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철갑선을 만들었던 민족이다. 배 이런 거 못 만들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두둑한 배짱, 불도저 정신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조선소를 세우게 되는데요. 자, 지금부터 키워드로 우리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함께 볼까요? 자, 최영희 의원의 책과 인생 이야기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시련. 책을 보면 정말 에피소드들이 쭉 이어지는데 계속해서 시련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의원님은 그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인상 깊었던 시련이 있을까요? 저는 보면서 저의 시련이 우선 먼저 생각이 났었고요. 또 이제 우리 정주영 회장님이 자그마치 네 번 통천에서 4번을 가출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4번 가출하면서 결국은 이제 꿈을 이루기까지의 이제 있는 그 쭉 얘기 도중에서 쌀 배달원으로 이제 처음 취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자전거를 잘 못 타가지고 자전거 연습을 하다가 3일 만에 쌀 한 가마니 하고 팥을 한 가마니 싣고 가다가 넘어져서 비가 아주 많이 오는 날 진흙탕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쏟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거래처 영감님에게 신용을 담보로 이제 3,000원이라는 거금을 빌려줘서 자동차 수리 공장을 인수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얼마만큼 그분이 성실하고 또 신뢰를 받았으면 지금 3,000원 하면은 아마 상상이 안 가는 돈이겠지만 그때는 아주 엄청난 거금이었거든요. 3,000원을 빌렸다가 공장에 불이 났대요. 네. 불이 다 타버리니까 완전 망하게 생겼잖아요. 보통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완전 시련이었을 거예요. 아, 나 망했다. 어떡하지 했는데 그 돈 빌려준 사람이 다시 찾아가서 그 돈 빌려준 사람의 기록이요. 단 한 번도 떼인 적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나한테 돈을 다시 빌려달라. 안 그러면 너는 처음으로 이제 돈을 떼이는 기록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해가지고 그걸 갚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 사람이 또 그렇게 패기 있게 나오니까 그 빌려줬대요 또. 근데 그거를 갖고도 남았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기엔 시련이고 문제인데 재밌다라고 느끼면서 시련이라고 여기질 않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오뚜기인가 봐, 오뚜기.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딱 오뚜기가 떠오르는 장면들이 계속 일어나. 많았어요. 사실 우리는 시련을 만나면 앉아서 울기 바쁘잖아요. 근데 정말 배짱과 그 긍정성이 우리 고 정주영 회장의 삶을 이끌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원님도 시련이 아까 있었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어머님, 아버님을 좀 일찍 여의셨다고 들었어요. 네, 저는 오남매 막내딸이었는데요. 혼내셨어요. 위로 이제 언니가 계시고 또 오빠가 세 분이 계시는데 아버지가 네. 일찍이 좀 세상을 또 떠나셨어요. 네. 세 살 때. 3살 때요? 네, 3살 때 이제 떠나시고 이제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하시던 이제 사업을 물려받으셨는데 어머니께서는 뭐 전형적인 가정주부였기 때문에 사기를 좀 당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좀 병환을 얻으셔서 49이라는 연세에 어머니가 이제 젊으셨네요.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제가 한 중학교 3학년 즈음에 네. 예,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뭐 오빠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직장을 찾아서 나가야만 했고 뿔뿔이 헤어지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음력 3월 11일 날 어머니께서 가셨는데 딱 요맘때 정도 네. 벚꽃이 만개하고 이럴 때인데 그때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날 정말 하늘마저도 슬퍼하는 것처럼 아주 엄청난 장대비가 떨어져서 그 꽃잎이 다 떨어지는 그런 광경이 좀 생각이 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유년기가 시작되면서 네. 무척 좀 아프고 힘든 일, 시련이 이제 시작된 거죠. 이제 많이 좀 힘들었습니다. 16이면 정말 꽃다운 나이인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장대비에 꽃이 다 떨어지는 심정이셨겠어요. 네. 그러면은 가족끼리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공부도 중단하셨었잖아요. 어떻게 미용의 길을 걷게 되신 거예요? 마침 이제 이모님이 이제 산골에 경상북도 진흥면이라는 곳에 살고 계셨어요. 이모님 댁에서 한 2년 정도 살고 있을 때 저희 언니가 찾아오셔서 너는 공부도 좀 하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자도 전문적인 어떤 기술직이라든지 또 공부를 겸해야 된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언니가 저를 이제 구제를 해줘서 이제 단칸방에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 네가 독학을 해라 해가지고 한 책방에서 책을 아주 이만큼 사다가 주면서 뭐 낮에는 공부를 좀 하고 또 밤에는 이제 미용을 배우고 이렇게 해서 2가지 공부를 정말 열심히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그래도 저는 그 시절이 가장 고맙고 또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게 만든 그 시절을 살아오게 만든 원동력을 하나만 뽑자면 어떤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딱 하나로 꼬집기는 가장 그래도 언니가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2가지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인생에서 가장 잘 선택한 것이 미용을 한 것이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쁜 거 보면은 예쁜 마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예쁘게 가꿔주면서 힘든 시간들을 좀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같아요. 그 시절에는 미용이나 양장이나 또는 이제 편물이라는 그 3가지 직종을 이제 여성들은 많이 했는데 저는 그냥 미용이 좋았어요. 미용을 하면서 꼭 이 미용으로 내가 좀 크게 한번 성공을 해서 돈도 좀 많이 벌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욕심이 생겼었죠. 네. 그 얘기를 이렇게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2번째 키워드인데요. 네, 우리 최영희 의원의 책과 인생 이야기. 2번째는 K-뷰티입니다. 네. 미용 산업 현장에서 워낙 오래 일하시기도 하셨는데요. 대한미용사회 중앙회 회장을 4선 연임을 또 하셨다고 해요. 와. 이때 별명이 최장군이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이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셨나 봐요. 사실은 이제 미용을 어찌됐든 이제 50년을 하게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시에 또 이제 지부장 또 지회장을 겪고 중앙회장을 제가 4선을 하면서 15년 아마 미용사회가 이제 저희가 역사가 한 77년 되는데 네. 77년 중에 그 4선을 한
그 미용인은 아마 제가 최초 아닐까. 야, 역사시네요. 근데 그 재임하실 때 제가 얼핏 알기로는 전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그 미용 기술이나 이런 게 어디 가서 뭐 상 탔다, 뭐해서 국제 대회 가서 뭘 네, 했다 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거든요. 미용을 하려면 앞으로의 그 어떤 제가 전망으로 내다볼 때는 공부를 해야 된다.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어떤 지식과 상식을 좀 겸해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해서 79년도, 80년도부터 이제 일본의 야마노 아이고라는 그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전에 제가 이제 결혼을 좀 일찍 했습니다. 네. 결혼을 일찍 해서 이제 첫사랑 그 남자가 지금의 남자인데요. 그거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거. 첫사랑과 네, 사랑이 네. 이루어졌군요. 네. 그래서 그때 결혼을 해가지고 저희 아버님 어머님한테 저희가 일찍 어머님 아버님하고 이렇게 이별을 했다라는 걸 아시고 각별하게 사랑을 많이 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시절에는 남편의 이해가 없었으면 보통 뭐 프랑스 같은 데 공부하러 갈 때도 그렇고 짧으면 한 달, 길면 뭐 6개월, 뭐 3개월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시간을 이제 우리 아버님 어머님께서 갈 수 있게 해줘라. 또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애미는 여기 한국에서 있을 아이가 못 된다. 이렇게 해서 응원을 좀 많이 해주셔서 오늘의 채영이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그러셨군요. 합니다. 아니, 말씀 듣다 보니까 네. 굉장히 뭉클해지네요. 그러니까 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일찍 여의게 되면서 꽃이 다 떨어졌는데 네. 결혼하고 나서 꽃이 다시 피기 시작하면서 네. 이제 K-뷰티로도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사랑받으시면서. 네. 아유, 참 네. 감사한 일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기회들로 인해서 해외에서도 인정받게 되시죠? 한국을 대표해서 이제 그 선수 생활을 제가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했는데 저희가 이제 가장 크게 보는 그 대회가 이제 OMC 헤어 월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포츠의 올림픽이 있다면 OMC라는 그 헤어 월드가 있는데 그 헤어 월드에는 이제 약 한 70개국의 나라가 모여서 커트나 뭐 프로그레시브나 뭐 데이 스타일이나 그 부분에 우리 선수들이 이제 출전을 하기까지 밑거름을 깔아준 게 이제 제가 1세기 미용 선수로 나가면서 근데 그 당시는 우리 한국이 70개국 중에서 한 20몇 위, 80년도 초에는 근데 일본 같은 때 그때는 전 세계를 제패하고 1위를 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우리 헤어도 한 37개 종목 중에서 주니어의 부분하고 또 시니어 부분에 가장 꽃 중에 꽃이라는 그런 부분에 선수를 내보내서 처음에는 이제 좀 실패를 하고 왜 우리가 1, 2위를 못하고 다른 나라는 이렇게 1, 2위를 할 수 있었을까 이제 고민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왜 1등을 했는지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라는 그 교훈을 거울 삼아서 열심히 해가지고 저희가 드디어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네. 월드를 할 때 세계의 최초의 1위를 우와. 한국의 깃발을 이제 14년도에 이제 꼽게 되고요. 대단해요. 대단하다. 꼽게 되고 그다음에 2년마다 하는 그 행사인데 네. 그 유치하기가 올림픽 유치하기만큼 또 힘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네트워크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이렇게 우리 정주영 그 회장님께서 여기 뵈면 올림픽 유치하기 위해서 네. 그 굉장히 많은 노비를 하시고 많은 분들을 만나고 하는데 저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트렌드 공부도 하면서 또 2연패를 또 이제 16년도에 한국에 이제 유치를 해서 네. 정부에서 이제 지원금도 좀 받고 그래서 한국을 이제 알리게 되고 또 2년 뒤에 또 3연패 네. 또 이제 제가 나올 때까지 4연패를 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와. 예. 당시에 별명이 최장군이라고 하셨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왜 최장군이었는지 알 것 같아요. 나를 따르라. 항상 이렇게 뭔가 선구자 역할을 하시고 이 시점에서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홈케어 있잖아요. 피부라든지 헤어라든지 뭐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으실까요? 우선 피부 관리는 네. 세안이 첫째인 것 같아요. 우선
우선 먼저 폼크린징으로 한 번 더 세수를 하고 애벌 세수 에볼세스.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드러운 약산성 비누로 손바닥에다 거품을 아주 많이 좀 내서 얼굴 이마에서 둥글게 마사지 하듯이 둥글게 둥글게. 세수할 때 이렇게 보통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세수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세수가 어바바바바바고 끝나거든요. 마사지 하듯이 굴려서 또 여기도 이렇게 좀 위로 이렇게 아, 위로. 이 거품을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그러니까 둥글게 하면서 치 올리면서. 네, 마사지 하듯 한 1분 정도 이렇게 거품 세수를 좀 아. 깨끗하게 하시면 세수가 깨끗하게 되거든요. 아. 그때 이제 토너 바르고 네. 이제 스킨 바르고 어. 이제 선크림 꼭 이제 필수일 것 같아요. 네네네. 선크림 필수. 그렇군요. 네. 아, 정말 요즘 뭐 K-뷰티 다들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K-뷰티 산업이 뭔가 좀 발전을 하기 위해서 뭐 아무래도 미용인 출신이시다 보니까 생각이 좀 더 있으실 것 같아요.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지금 아시다시피 한국의 화장 기법, 한국의 헤어스타일을 배우고 싶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그 옛날에는 미용을 배울 때는 뭐 기술고등학교라든지 또는 학원 이런 데 가서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문적으로 이제 대학교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미용 교육하는 그 개설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고교, 미용 고등학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네네. 고교가 이제 54개가 되고 오. 전문대가 이제 거의 99개, 이제 오. 100개 하나 더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 대학교 이제 4년제가 또 45개가 돼 있고 또 대학원이 이제 34개가 있고 와. 또 이제 총 이제 한 232개 학교 과가 네. 이제 뷰티 과가 신설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력도 그렇고 이 평생 직업으로는 이만한 직업이 또 없지 않겠나. 또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네. 실버 미용실도 좀 개척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네. 생각도 하고요. 저는 아마 다시 태어나도 무슨 일을 하고 싶냐 한다면 저는 미용을 하고 오. 싶다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헤어 메이크업 이렇게 받으면서 오늘 모시는 국회의원분께서 미용인 선배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해주시는 분들이 롤 모델이라고 네. 만나 뵙고 싶다고 얘기를 맞아요.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마 아. 미용 업계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 선배님이 국회에 진출해서 뭔가 이쪽 부분에 관심을 갖고 뭔가 의정 활동을 하실 거라는 네. 생각을 하니까 더 많이 든든한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쯤에서 우리 진영 씨가 준비한 코너 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권진영의 밸런스 게임. 예! 네, 제가 대본에 없으세요, 의원님. 긴장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네. 질문을 드리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주시고 짧게 또 설명 간단하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지금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실패했을 때 듣고 싶은 말을 골라주시면 돼요. 위로와 격려 대 냉정한 피드백. 하나, 둘, 셋. 할 수 있어. 위로와 격려. 네, 너는 할 수 없어보다 저는 you can do. 그거를 많이 써고요. 네. 그리고 저도 또 저한테도 항상 I can do를 많이 해요. 네. 예, 그래서 할 수 있다. 또 해낼 수 있다. 그 긍정적인 생각이 결과이거든요. 네. 맞아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둘 중 더 힘든 상황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하는 일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대 남들보다 못하다고 느낄 때. 하나, 둘, 셋. 남들보다 좀 못할 때? 못하다고 느낄 때. 네. 이때가 더 힘드세요? 네. 제가 좀 이제 실패를 했거나 잘 안 될 때 고비가 있죠. 또 많이 이제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사람들은 뭐 뭐든지 만능 엔터테인먼트 같이 뭐든지 갖다 주면 다 하고 다 해결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남들보다 못하다고 느끼는 일들이 가끔 있죠. 말씀하신 게 완벽한 리더상이 있는데 여기에 못 미칠 때 약간 스스로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리더가 되고 싶고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요 점은 아쉽다 하니까 이게 얼핏 남들보다 못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럴 생각하거든요. 그런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위로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아이 뭐 순간도 99%인데 뭐 1% 그래 하고 위안 받고 네. 그래도 옥에도 뭐 티가 있대는데 몇 점에 불과한 건데 뭐 그거
그 점도 내가 이제 내가 없애버려야지. 와, 네. 멋있으시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어느 게 더 나을지 둘 중에 하나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모르는 게 약대, 아는 게 힘. 하나, 둘, 셋. 아는 게 힘. 아는 게 힘. 예. 네. 왜 이 선택을 하셨어요? 몰라서 못하는 것은 좀 부끄럽고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고 안 하는 거하고 몰라서 못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많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정말 알아야 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아는 게 힘인데 그 힘을 쓰든 안 쓰든 알고 있어야 되고 알아야 된다고 또 앞으로 살아가려면 더욱더 공부를 하고 또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정말 끊임없이 공부를 또 하셨잖아요. 네. 그만큼 힘을 길러 오신 네. 거죠.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공식 일정에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면 오. 헤어스타일 대 메이크업. 이거 어렵다. 이거 진짜 어려운데요? 엄청 어려운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머리가 더 먼저 할 것 같아요. 아, 머리로. 네. 얼굴은 쌩얼이어도 머리는 해야 된다. 네네. 네. 얼굴은 아무리 메이크업을 잘했다 해도 완성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머리만 딱 하고 립스틱만 살짝 바르고 나가도 그냥 거의 완벽에 가깝지만. 아. 그 의원님의 쌩얼 자부심 같은 거 아니에요? 쌩얼도 괜찮다. 네네. 네. 저는 머리가 저는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의 솔직한 밸런스 게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최영희 의원의 책과 인생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함께 볼까요? 아직도 할 일이 태산과 같다라는 키워드인데요. 이 책의 마지막 소제목이기도 하더라고요. 정주영 회장님이 겨울에도 쉬지 않고 땅을 일구던 그 아버지 네. 가출을 4번 했는데 4번 다 잡혀왔잖아요. 그쵸. 네. 저는 이 정주영 회장님보다 이 아버지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평양 가서 잡아오고 서울 가서 잡아오고. 나중에 우시고. 네, 그러니까 이 정말 이 성실한 아버지를 보면서 이제 계속 그런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네. 느끼셨다는데, 그러니까 한가롭게 뭐 생을 낭비한다 이런 개념이 전혀 없었다고 하죠. 그리고 사실 이 책은 대권 도전을 앞두고 낸 책이라서 네. 정말 이분한테는 태산 같은 일이 딱 남아 있었던 상태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 소제목 아직도 할 일이 태산과 같다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네. 진짜로 내가 와 이거 한번 해보겠다라고 굳은 결심을 통해서 나온 그 제목이라고 보이거든요. 네. 의원님도 약간 미용계에서 이제 하나의 그 일가를 이루셨는데 그렇죠. 또 정치계로 이렇게 하는 건 또 다른 태산, 할 일을 또 마주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뭐 이렇게 국회의원이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정말 해본 적이 네.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 우리 미용을 대표하시는 분이 이 점에서 좀 늦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입성은 해야 되겠다. 네. 제가 직능인 중에서 이제 자영업자이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들이 어쩌면 저를 또 오늘의 저를 만들었지 않았나. 저는 미용사회 회장이기 전에 그때 그 소상공의 부회장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한 10년 넘게 했었습니다. 네. 사실 미용인 전체가 이제 소상공이니까 소상공인들에게 이제 희망을 드리는 이제 또 민생에 초점을 맞춘 그런 어떤 정치가 정말 직능인 대표가 들어가야만이 여기에 대한 어떤 애로나 또 여기에 대한 상황을 알기 때문에 국회에 많은 분들이 그래도 대표성 있는 검증된 우리 최영희라는 그 중앙회장을 국회에 보내자라고 이제 해서 네. 많은 미용인들이 이제 응원해주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국회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미용 산업은 뭐 지금 현재는 헤어, 뭐 네네. 네일, 피부 뭐 이렇게 세분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지금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가장 하고자 하는 일이 저희 미용사법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전 세계에 다 있는 그 미용사법을 만들어서 미용인들에게 정말 법안에 보호받고 또 이제 법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1호 법안으로 제가 이제 준비한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열매를 좀 맺을 수 있도록 음. 열심히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 책으로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를 선택하신 건데 아마 요즘처럼 모두 힘든 시기에 힘이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느꼈으면 하는 거 있으세요? 한국의 신화를 불러일으킨 정말 그 정주영이라는 분이 우리 한국에 만약에 안 계셨다면 지금의 한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정말 한 번씩 다 우리 국회에 들어와서 보좌진들에게도 혹시 읽어봤냐 했더니 이제 우리 보좌진 수석께서는 읽어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한번 돌아서 읽어봐라. 근데 요즘은 책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다 뭐 너무 많이 나와 있고. 네. 근데 책이 주는 거 하고 또 이제 네이버에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하는 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좀 책을 좀 많이 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진영 씨는 오늘 의원님 만나본 소감 어떠세요? 아니 저 자동차에 태워서 다니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내비게이션으로. 국민들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 업그레이드가 계속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앞으로의 활약도 정말 기대가 되고요. 네. 우리 이시안 작가님은 이 책 추천평을 좀 부탁드릴까요? 아, 네. 요즘에 이제 MZ 세대랑 옛날 세대랑 이렇게 갈등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MZ 세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90년생이 온다 같은 책 보면서 하는데 네. 그 윗세대들을 이해하려는 MZ 세대들의 노력은 좀 없지 않나. 맞아요. 그런 것 같네요. 또 이 책을 보면 약간 예전 세대들이 왜 이렇게 해왔으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래왔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말 아시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네, 네. 요즘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 아세요? 피하라고 그러나? 즐길 수 없으면 피해라. 와. 네, 저도 아주 즐길 수 없으면 좋아하는 피해라라고 게. 하는데 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의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 책을 보면 그래도 좀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맞네요. 네, 좋습니다. 우리 의원님 아무래도 늦깎이로 의원 생활을 시작하신 만큼 아쉬움도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1년 남짓 임기가 남으셨는데 어떤 각오로 임하실지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정말 좀 늦게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남들보다 이제 2배로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보건복지부 그 위원회에서도 이제 서민들의 삶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도 있는 그런 정책과 그런 예산 같은 것들을 좀 대안으로 많이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진영 씨가 내비게이션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정말 네네. 최장군다운 정말 큰 복폭으로 앞으로도 활발한 정치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애 의원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따뜻해진 날씨에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지 않으신가요? 직장에 가야 해서, 학교에 가야 해서 여행을 계속 뒤로 미루고 계시다고요? 그런 분들을 위한 책을 준비했습니다. 책으로 새로운 세계를 선사할 저는 홍재경입니다. 책으로의 여행과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도서까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기 과거와 현재가 편지로 연결된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좀도둑 쇼타 아스야 구헤이는 빈집을 털고 도망치던 중 폐가로 숨어들게 되는데요. 분명히 빈집이었는데 누군가 편지함에 편지를 놓고 사라집니다. 누구지? 경찰인가?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편지를 뜯어보는데요. 편지에는 누군가의 고민 상담이 쓰여 있었습니다. 진지한 고민에 고헤이는 답장을 써주겠다고 하는데 아스야는 답답한 마음에 촌철살인 멘트를 날리죠. 바보냐 너? 그런 게 마음에 걸려서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 하지만 고헤이는 성심성의껏 답장을 써줍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편지로 고민 상담을 하다가 알게 된 사실. 편지들이 모두 과거에서 왔다는 건데요. 편지로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었을까요? 32년 전 나미야 잡화점의 주인 나미야 할아버지는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답장을 써주었죠. 하지만 건강이 악화되어 더 이상 고민 상담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좀도둑 삼총사는 할아버지를 대신해 과거의 사람들에게 고민 상담을 해주며 자신들의 상처 또한 치유하게 되는데요. 단 하룻밤의 기적 같은 이야기,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입니다.
세계 여행을 이뤄낸 꿈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청년인 저자는 403일 동안 88개 도시를 여행하게 됩니다. 해외라고는 단 한 번도 나가본 적 없었지만 돌연 세계 여행을 떠나겠다고 선언. 무려 첫 해외여행이 세계 여행이 되어버리죠. 일상이 되어버린 여행 속에서 지구 반대편에 가족이 생기기도 하죠. 여행을 하면서 새로운 곳에 가는 기쁨도 있지만 역시 여행의 묘미는 사람이 아닐까요? 스카이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히말라야 등산 등 꿈꿔왔던 일을 하며 계속해서 성장해 갑니다. 세계 여행기이자 한 청년의 성장기이기도 한 지구 좀 다녀오겠습니다입니다. 어릴 때 읽었던 동화를 어른이 된 후 다시 읽어보면 색다르게 느껴지기도 하죠.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새롭게 느껴질 토끼를 쫓아 이상한 나라로 가게 된 앨리스를 만나러 가볼까요? 앨리스는 언니와 함께 강둑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던 중 이렇게 늦다니 헐레벌떡 뛰어가는 토끼를 발견합니다. 무언가 재밌는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에 앨리스는 눈을 빛내며 토끼를 쫓아 토끼굴로 들어가게 되죠. 새로운 세상에서 몸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많은 등장인물들을 만나는 앨리스. 채셔 고양이를 만나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묻지만 고양이는 뜻밖의 대답을 하는데요. 그건 네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에 달려있지. 넌 틀림없이 어딘가에 도착하게 될 거야. 계속 걷는다면 말이야. 알고 보니 꿈이었다라는 힘 빠지는 결말이지만 어린 시절 한 번쯤은 꿈꿔본 이상하고 신기한 나라로의 여행으로 잠시 동심으로 돌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책, 첫 번째 책은 타이탄의 도구들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혁신적인 아이콘으로 평가받고 있는 티모시 페리스가 가장 보물이라고 자부하는 책이죠. 아마존 종합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이자 100만 부 돌파한 글로벌 밀리언셀러입니다. 정상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의 61가지 성공 비밀, 티모시 페리스의 타이탄의 도구들입니다. 두 번째 책은 그릿입니다. 그릿은 성공과 성취를 끌어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투지 또는 용기를 뜻하는데요. 아마존 165주 연속 베스트셀러 1위이자 뉴욕타임스, 포브스,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 포스트 선정 최고의 책. 전 세계 리더들과 언론이 주목한 새로운 성공의 패러다임, 앤젤라 더크워스의 그릿입니다. 새로운 세계로의 여행이라는 테마로 오늘 뭐 읽지 함께 했는데요. 추천 도서로 가본 적 없는 세상을 탐험해보는 건 어떨까요? 작가 벨 훅스는 나는 삶을 변화시키는 아이디어를 항상 책에서 얻었다라고 하는데요. 독서를 통해 새로운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뭐 읽지는 다음 주 새로운 책으로 또 인사드릴게요.